차 뒤편에는 딸, 옆에는 잘생긴 남편을 태우고 노래를 부르며 드라이브를 즐기는 니아. 그녀는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Nia's up to make pancakes for everybody. 그녀의 남편 샘은 굉장히 다정한 남편이었습니다. 육아와 가사를 성실히 도왔고 가끔씩은 육아에 지친 아내를 위해 특별한 이벤트도 해주는 주변 모두가 부러워하는 다정한 남편이었죠. 또 샘은 책임감도 강해 응급실 간호사로 일하면서 사진사로 투잡까지 뛰며 성실하게 가정을 부양했습니다. 이들의 화목한 일상을 담은 유튜브는 대박을 치며 금세 구독자 200만 명까지 모으게 됩니다. 하지만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나온 어느 날 남편은 갑자기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급기야 니아에게 충격적인 고백을 털어놓았습니다. 지금부터 내 이야기 잘 들어. 이날 이후 행복했던 니아의 결혼 생활은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죠. How long had you been married the first time? It was in our first year. 샘의 말에 따르면 그는 어렸을 때부터 디즈니 영화에 나오는 동화 속 사랑을 꿈꿔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 가슴 뛰는 열정적인 사랑은 점차 사그라들었고 평범한 관계 속에서 권태를 느끼게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샘은 당시 임신 중이었던 니아 몰래 색다른 자극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시작은 방에서 혼자 음란물을 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학교와 거리에서 여성들과 눈빛을 교환하며 인사를 시작했고 다음번에는 대화를 나눴고 그 다음에는 손을 잡았고 그 다음에는 키스를 했다고 하죠. 오랜만에 심장이 두근두근 떨리고 설레는 기분을 느꼈다는 샘. 그러다 그는 한 사이트를 알게 되며 더욱 수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애슐리 메디슨은 비혼 여성과 남성이 서로 만나 불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획기적인 데이트 서비스입니다. 대놓고 노골적인 이들의 광고 영상을 먼저 같이 보실게요. Why am I out of bed before everyone else? Why do I run faster than I did yesterday? I just don't want to get caught. Hey, you there! 애슐리 메디슨의 CEO 노엘 비더먼은 자신의 사이트를 자랑하며 오히려 불륜을 통해 결혼 생활이 더 건강해질 수 있다고 장려했습니다. What if people are having affairs to stay married? What if they love their children, their partner, their extended family, their economic situation? They're struggling with one element, which is monogamy. 인터뷰를 듣고 황당했던 여자 아나운서는 양심에 걸리지 않냐고 물어봅니다. 노엘 비더먼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자신을 변명하는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You can't convince anyone to have an affair. You just can't. I don't have that power of persuasion. 애초에 바람을 필 사람이었다면 어차피 이 사이트가 아니어도 바람을 폈을 것이기에 자신은 그저 기회를 이용하는 것뿐이라는 답변이었죠. 노엘은 자신의 아내까지 홍보 모델로 세우며 서비스를 알렸습니다. 광고판에 아내의 사진을 크게 받고 당신 아내 매력적이죠. 근데 우리 아내들도 만만치 않아요. 라는 홍보 문구를 달기도 하고 심지어는 방송국 인터뷰까지 함께 나갔죠. 당연히 패널들은 노엘의 아내를 공격하며 내 남편이 애슐리 메디슨을 이용해 바람피면 어떨지 생각해봐라 고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노엘의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And I would be devastated if he did it to me, but I would not blame a website. 부부의 노력 덕분인지 애슐리 메디슨은 단기간에 엄청난 가입자를 모으게 됩니다. 사이트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보안이었는데 아무래도 불륜이다 보니 비밀이 새나가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애슐리 메디슨은 100% 비밀을 보장한다며 신뢰할 수 있는 보안상도 수상했다고 사이트에 강조해왔죠. 이 말에 속아 샘도 애슐리 메디슨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평생 아내 니아에게 들키지 않고 자신의 비밀로 간직할 수 있을 줄 알았죠. 샘이 불륜 사이트를 가입할 당시 니아는 둘째 아들을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샘은 행복해 보이는 니아와 이 사진을 찍은 후 딱 5일 만에 애슐리 메디슨에 가입했죠. 그의 아이디는 남자들의 지저분한 작은 비밀이었습니다. 애슐리 메디슨 사이트에는 섹시한 프로필의 여성들이 다수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취향에 맞는 여자들까지 선택할 수 있었죠. 애슐리 메디슨에서는 가입자가 원하는 상대의 인종과 몸무게, 키 등을 상세히 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 성숙한 기혼 남녀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가입자들의 성적 취향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었죠. 단기적인 관계를 원하는지, 온라인상의 사이버 관계만 원하는지, 원하는 관계의 형태를 정할 수 있고 원나잇 가능한지, 구속을 좋아하는지, 어떤 성적 판타지가 있는지 등도 정할 수 있죠. 샘은 사이트를 가입해 활발하게 여성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뭔가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바로 그가 취미로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이 알고리즘을 타고 대박나버린 것이죠. 샘은 유튜브 채널이 잘 되면서 애슐리 메디슨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도 멈췄다고 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은 불륜을 하는 것 이상의 흥분을 느끼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명해지는 게 꿈이었던 그는 이 채널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이죠. 이후 그는 활발하게 유튜브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자신들을 잘생긴 부모라 별명 붙이고 가족과 화목한 일생을 담는 브이로그 위주의 영상을 올렸죠. 사람들은 영상 속의 친절한 샘을 진짜라 믿었고 그런 남편을 둔 니아를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샘은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 때문에 숨겨왔던 추악한 비밀이 폭로되고 맙니다. 모든 것은 충동적으로 가입한 애슐리 메디슨에서 시작되었죠. 어느 날 소위 임팩트 팀이라는 곳에서 애슐리 메디슨에게 이메일을 한 통 보냈습니다. 8월 18일까지 사업을 접지 않으면 고객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협박 메일이었죠. 황당한 메일에 처음에는 경영진들도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 방대한 고객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었을까? 혹시 돈을 뜯어내기 위해 허세를 부리는 것 아닐까? 심지어는 CEO 노엘이 애슐리 메디슨을 홍보하기 위해 마케팅 쇼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고 하죠. 그래서 애슐리 메디슨은 사건 초반 임팩트 팀이 누구인지 밝혀내는 데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아무 소득 없이 8월 18일이 다가왔죠. 대망의 날 임팩트 팀은 예고대로 유저들의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수천만 건의 데이터에는 가입자의 이름, 집 주소, 이메일 주소, 카드 번호, 결제 내역 등이 들어있었죠. 이 사건으로 세상은 난리가 나고 맙니다. 루이지애나 공화당의 전무이사, 전 플로리다 주검사, 리얼리티 스타 등 수많은 유명인들이 이 사이트를 가입해 이용한 적이 있다고 밝혀졌죠. 데이터가 워낙 방대했기 때문에 기자들은 3,200만 명의 이용자들 중 유명인이 있는지 찾아냈고 매일 새로운 유명인사가 이 사이트를 이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때부터 샘은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혹시나 기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발견하지 않을까 매번 노심초사하며 구글에 자신의 이름을 검색해보았죠. 얼마 뒤 샘과 니아는 유튜버들을 위한 컨퍼런스에 참가합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샘이 애슐리 메디슨을 이용했다는 제목의 기사가 뜨기 시작합니다. 컨퍼런스에 참가한 일부 발빠른 사람들은 스마트폰에서 뭔가를 확인하더니 니아와 샘을 곁눈질로 흘겨보았죠. 다행히 아직까지 기사가 널리 퍼지기 전이라 아내 니아는 기사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샘은 그래도 아내가 자신에게 이야기를 먼저 듣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 식당에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내 이야기 잘 들어. 나 사실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한 적 있어. 지금 기사로 나와서 곧 사람들도 알게 될 거야. 그의 말에 아내 니아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평소 최고의 아내가 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었는데 예를 들어 매일 일 나가는 남편을 위한 점심 도시락을 만들었고 2명의 아이를 기르며 짬이 날 때에는 집에서 부업으로 화환을 만들어 팔기도 했죠. 그런데 남편은 몰래 불륜 사이트를 이용하고 그게 또 온 세상에 알려져 손가락질 받을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에 분노했다고 합니다. 니아는 어디까지 갔냐고 물었습니다. 샘은 사이트를 이용만 해봤고 실제 여성들을 만난 적은 없다.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일시적인 충동이었다고 이야기했죠. 물론 이건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샘은 니아에게 밝힌 것 이상의 충격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 털어놓을 용기가 없었다고 하죠. 니아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샘의 말을 믿고 그를 용서해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해명 영상을 올려 샘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잠재우기로 하죠. This is an issue in our past. This was before I got onto YouTube. She has forgiven me. I've sought forgiveness to God and He's forgiven me. So I've been completely cleansed of this sin. 하지만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고 더욱 분노했습니다. 니아는 이 남자랑 이혼해야 해. 그는 미친 눈을 가지고 있어. 그들은 근본주의적 기독교 신자들이야. 그녀가 그를 곧바로 용서해준 이유는 용서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야. 그들은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그의 말을 따라야 한다고 배우니까 그런 거지. 해명 영상에서도 샘은 한 가지를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I need to be clear that I've never met with a single person face to face and that I never had an affair. 하지만 그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해명 영상을 올리고 나서 니아는 희망찬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샘이 자신의 죄를 인정했으니 이제는 남편과 관계를 회복해 나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건 니아의 순진한 착각이었습니다. 샘이 해명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자 니아의 주변인들이 그녀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너 남편한테 다시 물어봐. 그게 전부가 아닐 거야. 니아는 혹시 몰라 샘에게 이런 문자를 받았다며 자신한테 숨긴 게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샘은 정말 미안하다며 그제서야 모든 걸 털어놓았죠. 샘은 결혼 초기부터 상습적으로 바람을 피는 불륜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그가 처음 바람을 피기 시작한 건 결혼 1년차부터로 아내 몰래 스트릿클럽, 안마소 등을 방문했고 돈을 주고 매춘부와의 성관계도 맺었죠. 하지만 니아에게 가장 상처가 되었던 것은 정신적인 바람이었습니다. 샘은 니아의 친한 친구 중 한 명을 일방적으로 짝사랑하며 추근댔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니아의 친구였기 때문에 당연히 샘을 친구의 남편 이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선을 그었죠. 하지만 샘은 계속해서 그녀를 따라다니며 꼬시려 했고 결국 친구는 니아에게 이야기도 못하고 끙끙 앓다 니아와 친구 관계도 끊어버리고 잠적해버렸다고 합니다. 니아는 샘이 육체적인 바람을 핀 것보다 이 사건이 더 가슴 아팠다고 합니다. 친구를 잃게 된 것도 슬펐지만 남편이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이 속상했다고 하죠. 한편 샘은 그간의 불륜 역사를 털어놓으며 나름대로 변명을 했습니다.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응급실 간호사로 일했던 샘은 자신의 삶이 너무나 싫었다고 합니다. 원래 샘은 어렸을 때부터 관심받는 것을 좋아했었습니다.
잘생겼던 그는 고등학생 때까지 밴드부로 활동하며 인기가 좋았는데 이제 평범한 28살의 간호사가 되어버린 자신의 삶이 지루하게 느껴진 것이죠. 매일 그는 내가 왜 이딴 직업을 가지기 위해 학교 6년을 여기에 쏟아부었을까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여자들을 찾아다녔던 것은 오직 관심을 받기 위해서라고 변명했죠. 또 샘은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은 일부분 아버지 때문이라는 핑계를 댔습니다. 샘의 아버지도 바람둥이였는데 그는 심지어 15살의 아들 샘을 따로 불러 엄마 몰래 내연녀에게 소개해줄 정도로 파렴치한 인간이었습니다. 이날 샘은 엄마에게 큰 죄책감을 느꼈고 아버지의 불륜을 엄마에게 고백했다고 하죠. 자신의 바람이 들통나자 샘의 아버지는 아내와 아들을 버리고 내연녀와 살겠다며 집을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샘은 이번에 자신의 내연녀를 아버지에게 소개해 주었다고 합니다. 속으로는 내심 아빠가 나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아빠는 자신과 닮은 아들을 전혀 자랑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의 불륜녀와 만난 이후 샘의 아빠는 니아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메일에는 아들의 불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아들이 요즘 다른 일들에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 잘 관리해야겠다 등 불륜을 암시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하지만 니아는 시아버지의 이메일을 별거 아니라는 생각으로 넘겨버렸다고 합니다. 물론 샘이 바람을 피던 시기에 니아도 남편을 의심하기는 했었습니다. 가장 크게 드러난 것은 그의 성격 변화였습니다. 원래 애정 표현을 많이 하던 그는 머릿속에 다른 여자들로 가득 차 있어 니아에 대한 애정 표현이 자연스레 줄었다고 하죠. 니아는 몇 번이고 남편 샘에게 이 여자와 너무 가까운 것 아냐? 이 친근한 문자는 뭐냐며 그를 직접적으로 의심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샘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오히려 니아를 의부증이 있는 아내로 취급했다고 합니다. 결국 니아는 남편을 의심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가 바람을 피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들 때에도 애써 외면하며 그가 바람피지 않는 이유들을 오히려 찾았다고 했죠. 그래, 매주 나와 교회를 가니까, 나에게 뽀뽀를 해주니까, 나랑 잠을 자니까 그가 절대 바람을 필 리 없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속였다고 합니다. 샘이 처음 고백했던 것 중에 일부 사실이 있기는 했는데 그건 바로 애슐리 메디슨을 통해서는 여성을 만난 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샘이 애슐리 메디슨을 이용한 실제 기록인데 자세히 보면 그는 매달 정기적으로 결제를 해왔습니다. 그가 애슐리 메디슨에 3달 동안 결제한 총 비용은 434달러로 하나로 약 63만원 정도이죠. 그가 적극적으로 결제까지 하며 여자를 만나려고 했는데 왜 실제 만남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을까요? 그건 애슐리 메디슨의 시스템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원래 애슐리 메디슨의 CEO 노엘은 자신의 사이트를 이용하는 남녀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고 홍보를 해왔었습니다. It's even. The ratio is 1-to-1. 하지만 이는 완벽한 거짓말이었죠. 임팩트 팀에서 유출한 데이터에 따르면 사실은 남자 가입자 2천만 명당 여자 가입자의 숫자는 1,492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0.00746%의 비율이었죠. 그러나 이런 비율로는 서비스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애슐리 메디슨은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바로 가짜 여성 계정을 만드는 것이죠. 애슐리 메디슨의 본사에서는 가짜 여성 계정을 만들고 AI를 이용해 남성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오늘 밤에 시간 돼요? 나랑 함께 놀고 싶은 사람 등 일부러 남성들이 듣고 싶은 말을 선택해 자동 메시지를 보냈죠. 남성 가입자들은 진짜 여성이 보낸 메시지인 줄 알고 돈을 지불하고 가계정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남성 가입자들은 사기를 당한 셈이죠. 물론 애슐리 메디슨 측에서도 남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처음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남성들은 상대가 보낸 메시지를 읽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돈을 내야 했던 반면 여성들은 모두 서비스가 무료였습니다. 그럼에도 여성 가입자 수는 현저히 적었는데 실제 여성 블로거의 후기를 들어보면 왜 여성들이 애슐리 메디슨을 이용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을 좋아하시는 시청자분들 중 실제 경험한 불륜 이야기를 제보해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그래서 새로운 채널을 열어 가족과 연인에게 상처받은 실제 이야기를 익명의 영상으로 제작해드리려고 합니다. 댓글과 더보기 링크 참고해주세요. 한 여성 블로거는 사이트에 애슐리 메디슨 이용 후기를 상세히 기록해두었는데요. 그녀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녀는 겉으로는 완벽한 결혼 생활을 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은 감정 표현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이 여성은 외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15년간의 기혼기간 동안 2번이나 바람을 폈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사이트를 알게 되었죠. 의외로 그녀는 처음에 이 사이트가 역겨웠다고 합니다. 물론 자신도 불륜을 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었는데 애초에 불륜의 목적을 가지고 사이트에서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죠. 하지만 사이트에 대해 알아갈수록 점차 흥미가 느껴졌다고 합니다.
또 똑똑하고 세련된 여성들이 이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하죠. 참고로 이 부분은 정확히 회사의 마케팅 수법이었습니다. 애슐리 메리스는 일부러 사이트의 이름도 세련된 여성의 이름을 갖다 붙일 정도로 여자들을 위한 마케팅의 진심이었습니다. 진취적이고 세련된 여성들은 불륜도 자유롭게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사이트의 목표였죠. 이 여성이 가입하자마자 수많은 남성들의 메시지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 중 대부분은 정서 교류와 애정 표현에는 전혀 관심 없는 성공에만 원하는 날파리들이었다고 합니다. 다짜고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며 하룻밤을 보내자는 경우가 많았죠. 이 여성은 날파리들을 피해 그나마 덜 노골적인 남성 몇 명을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것은 닉네임 멜버른으로, 그는 아내의 직장 때문에 막 멜버른으로 이사를 온 사람이었습니다. 멜버른은 이 여자를 만나자마자 그녀에게 저는 아내를 사랑해요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황당했던 여자는 그럼 애슐리 메리슨에는 왜 가입한 거죠? 라고 묻자 멜버른은 아내가 저랑 자려고 하지 않아서요. 만약 저랑 자줬더라면 이 사이트에 절대 가입 안 했을 거예요 라고 답했다고 하죠. 실제로 애슐리 메리슨에 가입한 많은 남성들은 아내를 사랑하면서도 부부관계에서 성적으로 만족하지 못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그런 아내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여행을 가고 차를 뽑고 보석을 사고 자식들을 사립학교에 보내지만 정작 남편이 필요로 하는 성적인 요구는 무시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죠. 멜버른이 불쌍하다는 생각에 여성은 그와 불륜을 시작했습니다. 둘의 관계는 처음에는 완벽했습니다. 멜버른은 똑똑했고 재밌어서 서로의 사이가 단기간에 발전했다고 하죠. 하지만 다음에 멜버른이 회사에서 승진하면서 상황은 달라지게 됩니다. 일이 많아 바빠지면서 멜버른은 여성과 만나는 시간을 줄여버렸고 갑자기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여성은 또 다른 남자도 만나봤지만 그 또한 성적인 관계만 원하는 것은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여성이 차라리 성매매를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라고 묻자 그는 이건 공짜잖아요 라고 답했다고 하죠. 1년의 경험들을 통해 이 여성은 자신은 불륜해서 친밀한 관계를 원하는 반면 남성들은 성적인 관계만을 원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다시는 애슐리 메리슨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죠. What I do uniquely, unlike Facebook, if you're finished with Ashley Madison, I'll take back every message you ever sent, every photo you ever shared. I'll make it like you were a ghost. 보안이 철저하다는 노엘 비더만의 홍보와 달리 애슐리 메리슨은 해킹에 손쉽게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CEO 노엘의 숨겨왔던 비밀도 드러나게 되죠. 원래 그는 불륜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본인은 절대 바람을 피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었습니다. I don't use Ashley Madison because I'm 9 years into a really good marriage. 이런 그의 반전 매력은 언론의 큰 관심을 받게 되죠. 하지만 애슐리 메리슨을 해킹한 임팩트 팀에서는 노엘의 숨겨둔 비밀도 함께 폭로해 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회사 계정으로 여러 여성과 불순한 이메일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화면의 이메일을 자세히 살펴보면 노엘은 여성과 3시에 호텔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남자친구에게 노엘과 만난다는 것을 들킬 뻔하게 되고 죄책감 때문에 앞으로는 그와 만나지 못할 것 같다는 이메일을 보냈죠. 대신 돈이 꼭 필요해서 돈을 빌려주면 안 되겠냐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엘은 통화로 이야기하자고 답장을 남겼죠. 또 다른 이메일을 보면 노엘은 바쁘냐고 묻는 여성에게 별로 안 바빠, 오늘 저녁 어떻게 보낼지 상상하고 있지 라 답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메일이 해킹되고 결국 노엘 비더만은 CEO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노엘은 여러 기업을 옮겨다니며 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포브스 기사에 따르면 그는 아직도 결혼한 상태라고 하죠. 이는 샘과 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니아도 당연히 샘과 이혼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샘의 불륜이 밝혀지고 나서 샘은 집에서 쫓겨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둘은 침실을 같이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니아는 샘을 마주칠 때마다 분노가 치솟아 올랐고 결국 그에게 이혼하자고 통보했죠. 그리고 자신의 차에서 혼자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독실했던 니아는 하느님에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때 그녀는 이런 계시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견뎌봐. 이 말을 듣고 그녀는 앞으로 자신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가족을 위해 견뎌보기로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샘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었죠. 물론 이 과정은 매우 끔찍했다고 합니다. 샘은 아내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3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당시 니아는 샘의 불륜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는데 그때마다 샘은 솔직하게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아내가 원하는 모든 걸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샘은 속죄하는 기분으로 친구들과 놀다가도 아내가 집에 오라고 하면 들어왔고
나가고 집을 나가라고 하면 나가면서 아내의 기분을 맞춰주었죠. 마지막으로 샘과 리아는 앞으로 또 다른 바람을 막기 위한 여러 규칙을 세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자와 단둘이 문자를 하지 않기로 했고 밤늦게는 남자친구와도 어울리지 않겠다고 했죠. 최근 샘과 리아는 다시 한번 리마인드 웨딩을 올렸습니다. I love you so much. And after everything that we've been through, all the highs and the lows, you're still the man I can't wait to pillow talk with and the one I never want to say goodbye to. 일부 사람들은 그녀를 응원하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나라면 샘의 불륜을 용서해줄 수 없었을 텐데 그녀는 정말 강인한 것 같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남편을 떠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돈 때문에 남편을 용서해주었다. 그녀는 자존심이 아예 없네 등의 댓글이 달렸죠. 어떻게 리아는 샘을 받아줄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지금의 샘은 예전에 바람피던 샘과 완벽히 다른 사람이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It's sad. It's sad that he got there. It's sad that our marriage went through. But I don't see what he's saying as him. When he says these things, I'm envisioning a version of him. And 책 우리가 사랑할 때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에 따르면 불륜의 끝이 반드시 파경은 아니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이혼하거나 혹은 이혼하지 않더라도 서로 미워하는 채로 억지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만 정말 드물게 외도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견고해진 커플도 있다고 하죠. 이 경우 외도 문제를 조급하게 마무리하려 하지 않고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고 수용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 책이 불륜을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책은 불치병에 걸린 많은 사람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긍정적인 경험을 하지만 그렇다고 암에 걸리는 것을 추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륜은 상대의 신뢰를 배신하고 양측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이기에 최대한 피할 수 있으면 좋다고 하죠. 다만 현실에서는 종종 불륜이 벌어지는 것을 받아들이고 왜 불륜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를 탐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애슐리 메디슨 서비스는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런칭하자마자 첫 주에만 5만 명이 가입했다고 하죠. 하지만 얼마 뒤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건전한 성도덕, 결혼의 유대감, 가족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법적 취지에 비추어 해당 웹사이트는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간통죄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애슐리 메디슨은 범죄를 허용하는 서비스로 간주되었죠. 반면 일본에서는 이 사이트를 받아들였고 결국 오픈 8개월 반 만에 100만 명이 가입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들의 개인정보도 모두 공개되고 말았죠. 아직까지도 애슐리 메디슨의 해킹 진범은 모호한 상태라고 합니다. 해당 해킹 범죄자는 불법을 저질렀지만 몰래 불륜을 저지른 파렴치한 인간들을 폭로했다는 점에서 정의로운 불법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죠. 지금까지 책트 폭행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우리가 사랑할 때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 저자 에스터 페렐.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 guy.